어깨가 으쓱하는 막 국뽕이라고 하죠. 그때 그런 거를 처음 느껴보게 됐어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물맷돌 문화연구소 이PD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K문화, K 콘텐츠가 해외에서 잘 되는 이유에 대해 가볍게 이야기를 풀어보려 합니다. 당연히 이에 대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실제 겪은 이야기를 리얼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엄청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실제로 이런 흐름이 있고 제가 그런 경험들을 했다,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결혼을 하고 나서 아내와 함께 같이 선교를 가기로 결심을 하고 7개월간 중남미의 코스타리카라는 나라로 선교를 갔었습니다. 이 나라를 처음 듣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지리적으로는 멕시코 근처에 있는 나라이고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가 그렇듯이 스페인어를 쓰는 나라다, 이 정도로 우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풀어보는 것도 사실 미국이나 유럽에서의 K문화 관련 반응들은 우리가 언론으로 그동안 많이 접하는데 중남미 이런 곳에서의 실제 반응은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접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더 시야를 넓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부부가 이 코스타리카라는 나라에 아무런 연고 없이 무작정 간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도 젊은 친구들과 컨택하기 가장 좋은 곳이 어딜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정한 곳이 UCR이라는 코스타리카 국립대학교였고요.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대죠. 우선 그 대학 근처로 저희가 숙소를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UCR 대학교 캠퍼스를 계속 돌아다니면서 그곳 현지인들과 친구가 되고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실제 그곳에서 생활하고 현지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느꼈던 다양한 이야기가 정말 많은데 이런 것들은 다음 기회에 좀 풀도록 하고 오늘은 K문화 위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가서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생각보다 여기 현지인들이 외국인에 대해 경계가 심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저희가 처음에 가서는 학교 캠퍼스에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현지인들, 대학생들한테 무작정 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질문 던지면서 막 말 걸고 그랬거든요. 예를 들어서 막 거기 캠퍼스에 나무늘보가 몇 마리 산다고 저희가 들었어가지고 거기 대학생들한테 갑자기 막 다가가가지고 스페인어로 여기에 살고 있는 나무늘보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 나무늘보 보고 싶은데 혹시 너 어디 있는지 아니? 이런 식으로 막 말 걸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정말 다행이었던 게 생각보다 경계감 없이 대화해주고 대화가 이어나가는 친구들이 소수이지만 조금 있더라고요. 반대로 제가 우리나라에서 그런 상황이었으면 외국인이 막 그렇게 말 걸면 되게 좀 낯설고 경계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 텐데 그래도 그 상황 가운데 친절하게 대화해주는 친구가 몇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이런저런 대화를 막 쭉 하다가 같이 아예 날짜를 따로 잡아서 식사도 하고 저희가 묵고 있는 숙소로 또 그 친구들을 초대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친구들도 본인들 집에 막 저희를 초대해주면서 다양한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했던 게 그 대학에서 외국어 수업 중에 한국어 수업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랑 친해진 현지 친구 중에 하나가 그 한국어 수업을 마침 또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같이 한국어 수업 때는 본인 현지 친구들 몇 명 시험 보기 전에 저희한테 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친구들 모아서 한국어 발음 알려주고 그랬던 재밌는 기억도 있네요. 그래서 거기서 만난 친구들이랑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 하다 보니까 저보다 우리나라 아이돌 가수들을 잘 아는 현지 친구들이 좀 있다는 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어깨가 으쓱하는 막 국뽕이라고 하죠. 그때 그런 거를 처음 느껴보게 됐어요. 보통 그 중미 쪽 같은 경우는 뭐 삼성이나 뭐 LG, 현대차 이 정도는 여기 현지인들도 다 아는 브랜드인데 이게 한국 브랜드라는 거를 모르는 현지인들이 꽤 많았거든요. 근데 젊은 대학생 친구들 중에서는 그런 브랜드가 어디 나라인지 몰라도 이 K-팝 가수들은 꽤 많이 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사실 아이돌 음악 이런 거 잘 몰라가지고 저한테 오히려 이 노래는 누구 거고 이 노래 누구 거라고 막 이렇게 알려주는 애들도 있었고 우리나라 K-팝 관련해서 뭐 좋은 소식이든 좀 이게 안 좋은 소식이든 굵직한 뉴스들도 어느 정도 알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게 와 진짜 내가 선교를 간 건데 제가 다니는 교회에 제 나이 또래 이 가수분이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이분하고 내가 친분은 없는데 와 사진 한 장 그냥 찍어 왔으면 여기 애들하고 좀 더 친해지기 쉬웠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막 대화를 해보니까 보통의 경우 가장 K-팝에 눈을 뜬 계기는 이 BTS라는 그룹을 알게 되고부터라고 합니다. 제가 선교 갈 때가 약 6년 전쯤이었으니까 BTS가 한창 핫할 때였죠.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왜 이런 가수들이 좋냐 물어보면은 그때 많이 들었던 게 이 가사가 공감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본인들이 원래 이제 접하던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음악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자기들의 이야기를 뭔가 이 대변해서 이야기한다는 느낌의 그런 가사에 공감이 되게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 사업이 확실히 여러 가지 방면으로 실력적으로나 사업적으로 준비가 잘 돼 있는 상태에서 한 그룹이 흔히 말해서
빵 터지니까 그 그룹을 알게 되고 이 K-팝이라는 이 새로운 세계를 막 뭐야 하면서 막 알아보는 젊은 친구들이 생각보다 꽤 많다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경험상 근데 이런 친구들의 경우는 대부분 여성들이 압도적으로 많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룹 이야기를 해보면 저희가 막 또 이제 캠퍼스를 다니는데 저희가 진짜 그때 그 나라 캠퍼스든 마트든 아니면 뭐 유명 관광지도 이게 어딜 가더라도 이 한국어 들을 일이 진짜 없었거든요. 제가 그때 거기서 알게 된 그 나라에서 사시는 한국분한테 들었을 때는 여행객 말고 여기 실제 거주하는 한국인이 이 나라에 한 500명 정도 될 거다라고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뭐 숫자가 틀릴 순 있지만 진짜 이 나라에 사는 한국인이 너무 없어서 길 가면서 저희도 막 너무 막 주의 신경 쓰지 않고 편하게 말하고 이 한국인이 너무 없어서 이 한국어를 들을 일이 없었는데 길을 가고 있는데 어디서 이 한국어 음악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이거 뭐지? 막 이렇게 하다가 근데 그것도 제가 이 어떤 노래인지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핫했던 그룹 신화라는 그룹이 있어요. 뭐 아실 분들은 아실 텐데 그 노래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궁금해서 가봐야 된다 이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다시 가봤죠. 그래서 그쪽으로 다시 가보니까 현지 친구들이 그 신화 노래를 틀고 춤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서 또 그 친구들 연습 끝날 때까지 기다렸죠. 기다렸다가 물어봤어요. 너네 이 노래를 어떻게 아냐? 그러면서 또 몇 명 또 거기서 또 막 이렇게 말 걸고 하면서 친해져가지고 알게 된 게 거기 나라에 엄청 큰 그 대형 몰에서 K-pop 페스티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이제 나름 이제 그런 댄스 크루인 거죠. 그래서 그 친구들은 이제 그거 나가려고 K-pop 페스티벌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였고 그걸 알려줘서 그 실제 그 페스티벌 하는 이제 나중에 현장에 가게 됐죠. 몰 한가운데 무대를 크게 짜놓고 진짜 계속 한국 노래 계속 나오고 막 여러 팀들이 막 돌아가면서 K-팝 춤추고 막 뭐 어떤 팀은 춤은 아닌데 에픽하이라는 또 이 그 그룹에 랩하는 팀도 있고 막 진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너무 신기하고 막 이 신선한 충격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대화해봤을 때를 생각해보면 그 어린 친구들이니까 본인의 또래 젊은 사람들이 이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멋있게 꾸미고 막 춤추고 노래하고 이러는 게 문화적으로 엄청 세련되게 느끼게 다가왔다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코스타리카라는 나라는 제가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때만 해도 이 제대로 된 엔터테인먼트 사업이 아예 없을 때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또 더 신기한 에피소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때 저희가 코스타리카에 있을 때 그 근처에 이 온두라스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친한 동생이 그 근처 온두라스라는 나라에서 이 선교를 하고 있던 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 한번 또 이제 저희도 뭐 어떻게 하나 배우고 또 보고 싶어가지고 그 나라에 한번 방문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여기서 이미 그 친구는 온두라스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작지만 이미 이 교회 성도들이 꾸려져서 예배를 드리고 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이제 현지 이야기를 더 직접적으로 들었던 부분이 있었겠죠. 한 가지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저희가 이 스타렉스 같은 이 밴 차로 저희도 같이 그 차에 타고 그 현지 친구들을 이제 픽업 가고 어디 뭐 모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그 차에서 그냥 저희도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이런저런 대화하다가 그 동생이 저한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 근데 여기 지금 같이 탄 현지 친구들 중에 몇 명은 우리가 대화하는 거 대충 다 알아들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린가 싶었는데 그 친구들은 K-드라마를 평소에 엄청 보고 또 한국어 공부도 좀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 리스닝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너무 신기해가지고 아니 나도 안 보는 K-드라마를 얘네는 왜 보는 거냐 얘네는 왜 보는 거냐면서 제가 막 물어보니까 이 중미 국가인 온두라스나 뭐 코스타리카 뭐 니카라과 뭐 엘살바도르 뭐 이런 나라들은 애초에 이 자국 연예인이나 이 방송 시스템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산업이 아예 발전이 안 된 중미에서 그나마 자기들이 이제 쓰는 스페인어 그 언어로 방송이 나오는 나라가 이 멕시코인데 이 멕시코 콘텐츠들을 보면 드라마나 영화나 너무 스토리가 이 막 좀 이 기승전결 없이 그냥 이게 자극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막 이 멕시코 콘텐츠들을 봐도 그냥 막 옷도 너무 막 적나라하게 옷을 입고 막 갑자기 이게 막 스킨십 진도가 엄청 나가고 막 그런 거를 보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되니까 그 이 10대, 20대의 이 어린 소녀들의 그 풋풋한 로맨스의 감정선을 건드려준다라는 거죠. 이게 K-드라마가 핫해진 이 키포인트가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신기하지 않나요? 그동안 이 중남미 젊은 친구들이 지나치게 자극적이기만 해서 꺼려하던 콘텐츠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그들의 나이대에 공감되는 가사로 또 음악을 만들고 또 새로운 또 세련미를 보여주고 또 너무 지나치게 선정적이지 않으면서 잔잔한 감정선으로 이 사랑을 표현하고 이런 인간관계를 표현한 이 K문화 콘텐츠들이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때가 6년 전이었으니까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더 이제 계속 핫해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방향 때문에 앞으로도 이 K 문화 콘텐츠들이 계속 핫해질 것 같고, 또 우리나라 이 선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더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중남미에 흐르는 K 문화에 대해 소개해드려 보았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